손목 문제라고 하면 이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네. 그죠? 뭐 손목이 어디 뭐 터널을 이렇게 지나갑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가 뭐 이제까지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네. 말이죠. 이게 뭐 두경부 외과, 저는 뭐 유방갑상선 외과, 이게 뭐 분야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영역의 문제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가 알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같이 봐야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뭐 제가 유방갑상선 또 두경부랑 네. 전혀 관계없는 손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손목 문제도 요즘 환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죠? 네, 네. 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고정을 해놓고 계속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손목, 손가락, 이게 뭐 발꿈치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손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목 문제라고 하면 이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네. 그죠? 뭐 손목이 어디 뭐 터널을 이렇게 지나갑니까? 여기 이 안쪽에 터널이 있는데요. 네. 이 터널 수근관이라는 안쪽으로 이 팔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 인대들이 다 지나갑니다. 인대들이 인대들이 지나가면서 신경도 같이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 수근관이 문제가 생기면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이제 손 쪽으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경이 네. 눌리니까 증상들이 네.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이쪽을 절개해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항염증 주사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염증을 낮춰주는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름 자체가 증후군인 것처럼 치료 또한 애매하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자주 재발되는 특징이 있죠.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안 되면 되고 뭐 이런 건데, 네. 이런 거의 문제가 염증이 자꾸 생겨서 부으니까 네. 이게 이제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제한된 공간 안에서 붓는 게 안으로 붓게 되고, 네네. 부으면서 뻑뻑하게 되니까 손을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네. 뭐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너무 저리고 네. 아프고 통증이 계속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뭐 이게 또 비슷한 걸로 뭐 손목 건초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건초염 뭐 인대 이제 붙는 염증, 자리들. 네. 염증 이런 것들 이제 생겨서 손목 근처에 이제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두 개가 이름은 다르지만 뭐 어찌 보면은 뭐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이웃 사촌이죠. 네. 그냥. 뭐 생기는 이유는 많이 써서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뭐 네. 집안일 같은 거죠. 뭐 네. 이렇게 뭐 짜거나 네. 아니면 키보드 뭐 맨날 그래서 이 받침대를 하고 뭐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키보드 사용,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사용 이런 그렇죠. 것들, 뭐 과도하게 이제 팔을 자꾸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네. 우리가 누구나 손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손으로 대부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직장이라도 똑같이 타자 치는 사람이 모두 다 나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건초염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뭐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주사 놓고 하루 종일 타자 치고 있는데도 또 우리는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누구나 손상이 될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결국 복구의 문제라는 거죠. 그 복구, 개인적인 복구 능력의 차이라는 건데 그 복구 능력은 결국에는 혈액 순환에 달려 있죠. 네, 그렇죠. 네. 뭐 혈액 순환만 잘 되면 뭐 문제들이 쉽게 이겨낼 수 네. 있으니까. 네. 근데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뭐 결국은 또뭐 자율신경부터 네. 뭐 탈수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는데, 네. 여기에만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요, 뭐 이쪽으로 결국은 신경이 가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네.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뭐 어떤 신경들이 여기 도대체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요? 자, 일단은 신경이 이제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이는 거냐?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문제인 거죠. 네. 결국에 근육이 문제인 건데 그 근육이 손상되고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럼 근육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지 출력을 내는 겁니다. 그 입력값들이 어디서 나오냐? 목, 경추 6번, 7번, 8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라키알 플렉수스라 그래가지고 네. 목에서 한 다발의 신경 다발이 쭈르륵 오면서 뭉쳐지고 헤어지고 막 겹쳐지고 이러면서 네. 팔로 결국은 네. 가게 되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6번, 7번, 8번. 8번의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네. 되는데 결국 그 6번, 7번, 8번이라는 게 목의 6번, 7번, 8번 신경을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반인들이 보통 보면 뭐 일자목, 그죠? 그렇죠. 뭐 거북목, 네.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 또 뭐 목 디스크가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신경의 문제들이 근육을 단축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축시킨다는 거는 이 긴 가래떡을 짧게 해서 뚱뚱하게 만들어 버리는 네. 거니까 여기에 차지하는 공간들이 일단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서로 비비대니까 그러면 이제 귀찮고 싸움이 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거니까 염증이 이제 막 생기게 되고 이제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뭐 스테로이드를 맞고 좋아졌다 네. 이러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게 해보고 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네. 그럼 이런 사람들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자체가 손목은 피해자고 뿌리 가해자는 실은 목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네. 말하자면 이 피해자를 열심히 치료하려고 해봤자 자꾸 위쪽에서 나쁜 출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 행동 대원을 잡아봤자 그렇죠. 그렇죠. 두목을 잡아야 그렇죠. 이제 해결이 된다. 네. 즉, 이 목 6번, 7번, 8번에 한정되진 않지만 목에 자꾸 유해한 신호 자극이 나오는 상황들이 결국 팔 쪽의 근육들을 단축을 시키고 짧게 만들면서 이 뻣뻣하게 움직이면서 붙는 자리들에 건초염이 오는 거고 네. 그 뻣뻣해지고 두꺼워진 근육들이 공간들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 신경들을 안정화시켜야지 근육은 필요 없이 힘을 더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건초염도 낮아지고 터널 증후군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출력값이 나오는 입구가 목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목의 이 부분이 어떤 부위냐? 결국 머리를 받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면 특히 목 등 넘어가는 바로 그 부위에 하중이 과도하게 실리게 되면서 그 힘이 신경이 나오는 입구 부분을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디스크까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경의 이상 신호가 나오면서 결국 팔까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치를 잘 잡고 목에 안정성을 주는 치료를 해줌으로써 최소한 한 50% 이상은 우리가 이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를 맞고 주사를 맞고 뭐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수술을 선택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뭐 그만 뭐 네. 증상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해도 네. 되겠다. 사실 뭐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뭐 곧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여유를 가지시고 뭐 지금 당장 불편하시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좀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전에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손목 사용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피하셔야 되고 너무 무거운 거 이런 거 네네. 드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걸레 짜고 손을 많이 이제 힘을 주고 쓰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자세로 고정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심을 하시면서 치료를 좀 바꿔 보시는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 네. 손목 건초염 이런 것들을 호전시키는데 매우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꼭 동반되어 있는 문제가 팔꿈치 문제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형외과에서 이제 PRP라고 네네. 내 피를 뽑아가지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뽑아서 네. 이제 팔꿈치를 치료하는 그런 PRP 시술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치료를 순차적으로 잘 해가시면 앞으로 고장날 일도 별로 없고 네네. 지금 앓고 있는 문제들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해결 안 된다고 조금 더 센 치료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관점을 다르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좋아요, 구독을 잘 눌러주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